네, 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법인세 절세 방법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략한 특징들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 감면이라는 그 법령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창업 중소기업 외에도 다른 감면 종류까지 해당 조항에서 한 번에 감면을 적용하는 요건이 열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업무 진행하기에 편하게 6가지 감면 종류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면 종류 6가지 처음부터 훑어보면 첫 번째, 창업 중소기업, 두 번째,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 세 번째, 창업 벤처 중소기업, 네 번째, 창업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다섯 번째, 신성장 서비스업, 여섯 번째, 소규모 창업. 이렇게 6가지 감면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년간 감면을 적용해주고 그 감면율은 각 종류마다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50%부터 시작을 해서 50%, 75%, 100%까지도 감면이 가능한 조항입니다. 이런 감면 종류 중 하나 어떤 요건을 다 만족을 했다면 그 다음에 똑같이 조특법의 특징인 3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 여부와 농특세 과세 여부, 중복지원 배제 항목 이 3가지 특징 중에 처음에 이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여부는 중특 감면과 마찬가지로 이제 창업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지만 일부 적용이 되지 않는 적용 제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농특세 과세 여부는 창업 감면도 마찬가지로 중특 감면과 마찬가지로 농특세 비과세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공제 감면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요건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요건부터 볼 텐데 이제 창업 중소기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나머지 감면 종류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창업 중소기업의 감면 요건은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고 최초로 창업을 했을 것, 그리고 감면 대상 업종을 창업해 영위했을 것 이라는 3가지 요건인데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할 것이라는 요건은 중특 감면에서 앞에서 살펴봤던 4가지 요건은 말씀을 드렸으니 여기서는 간략하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초로 창업하였을 것이라는 부분으로 내려오면 창업이라는 개념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말이지만 그 범위가 애매하다 보니까 법에서는 오히려 창업으로 보지 않는 제외 열거 항목들을 보여주면서 창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6조의 10항에 나와 있는데 여기 옆에 캡처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항에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첫 번째, 창업 분할, 현물 출자 또는 사업 인수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 두 번째, 법에서 법인 전환을 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네 번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중에 그 사업의 양수라는 부분이 중요한 게 실무적으로 보면은 창업을 하신 많은 분들은 사업을 양수해서 이제 사업을 새로 하신 게 아니라 넘겨받은 것보다 보니까 창업을 하고 주장을 하시지만 그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양수 부분에 그 중간에 보시면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또 창업으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30%여서 그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창업을 하면서 사업용 자산을 70% 이상 좀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은 그건 또 창업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창업 그 요건의 제외 요건만 명확하게 제외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창업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면 대상 업종을 창업해 영위할 것이라는 건 이 적용되는 업종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열거하진 않고 대표적인 업종들만 가져와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20가지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도소매업, 전문직, 프리랜서, 암호화 자산 매매업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이라이트한 2가지 업종을 외워두시면 좋은 게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입니다.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중특감면과 창업감면 둘 중에 어느 하나에만 해당이 되는 업종이어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음식점업은 창업 감면에서는 가능하지만 중특 감면은 적용이 안 되고, 도소매업은 또 반대로 도소매업은 중특 감면 적용이 되지만 창업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이렇게 이 2가지를 외워두시고 실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창업 중소기업의 감면 요건을 모두 만족했다면 감면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감면율을 적용하실 때 먼저 2가지로 나눠보셔야 합니다. 청년 여부와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했는지 밖에서 창업했는지 2가지로 나눠보시면 되는데, 먼저 청년에 대한 그 범위를 알려드리자면, 청년의 범위는 창업했을 당시에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나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그 수도권 정비 계획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여기 옆에 캡처를 해서 가져와 봤거든요. 이 별표에 보시면 과밀억제권역은 앞에서 살펴봤던 중특감면의 범위인 수도권 여부와는 또 다른 개념이어서 더 좁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 일부, 경기도 일부라고 생각을 하셔서 수도권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헷갈리니 지도에서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가져와 봤는데, 이 지도 전체가 경기도와 인천과 서울을 가리키는데, 경기도 이 전체가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경기도 일부와 그 인천 일부가 배제된 이 중간 이 회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보시면 돼서 더 좁은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2가지로 나눴다면은 감면율을 한번 다시 높은 것부터 살펴본다면, 청년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했다면 5년간 100%까지 감면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청년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을 했다면 5년간 5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청년이 아닌 사람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했다면 5년간 50%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시면 좋은 게, 이제 청년이 아닌 자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을 했다면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마지막에 별표한 부분은 감면율이 최초 창업한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새로운 사업장을 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적용이 아예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알아봤고, 2번째 감면 종류부터는 그냥 간략하게 요건과 감면율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는 이제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인데, 감면 요건은 마찬가지로 최초로 창업을 했어야 하고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라는 개념은 여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나와 있어서 옆에 캡처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는 주된 목적이 창업기업의 시설,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의 요건들을 갖춰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1번부터 살펴보면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를 갖춰야 되고, 10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장소를 갖춰야 하고, 2명 이상의 이제 전문 인력도 갖춰야 하고, 그에 따른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이것 역시 이제 최초 창업을 하는 창업회사들의 장려를 도와주는 그 도움을 주는 회사라고 기억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요건들을 만족했을 때 5년간 50%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해 알아볼 텐데 감면 요건은 마찬가지로 최초로 창업을 했어야 합니다. 최초로 창업하고 난 이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다면 벤처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요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보시면 알 수 있어서 별도 법령을 옆에 캡처로 가져왔습니다. 그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먼저 중소기업에 해당을 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와 동시에 가목, 나목, 다목 어느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먼저 가목부터 살펴보면 옆에 요약된 거에 보시면 법정 투자자의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이면서 자본금 중 10% 이상이어야 하고 나목은 연구소 등을 보유하면서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고 다목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경우 중 하나여야만 이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5년간 50%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업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면 감면 요건은 마찬가지로 최초로 창업을 했어야 하고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복잡하진 않아서 여기 11항에서 캡처로 가져와 봤는데 중소기업에 먼저 마찬가지로 해당을 해야 하는데 1번과 2번 중 어느 하나의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이 있거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이 둘 중 하나를 제품을 제조한다면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제조업이 주업종일 필요는 없고 이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를 한다면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서 5년간 50%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창업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해 알아볼 텐데 해당 감면율은 특이하게 먼저 감면율부터 보시면 초기 3년간 75%를 감면받을 수 있어서 다른 감면보다 25%만큼 더 혜택을 주겠다 이 말인데 감면 요건은 그래서 특별한 이런 새로운 감면 종류가 아니라 다음 중 앞에서 살펴봤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신성장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는 앞에 살펴봤던 4가지 감면 종류에 해당을 하면 되는데 이때 제외되는 게 2번 항목이었던 청년 보육센터 사업자와 1번 항목의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말은 이미 감면, 이게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면율이 많이 적용되다 보니까 제외되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 옆에서 대표적인 신성장 서비스업, 국가에서 어떤 업종들을 영위하면은 그 감면율에 우대를 해주겠다는지 한번 살펴보면 빨간색 밑줄 친 것부터 그냥 대표적으로 살펴볼게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사업, 출판업, 연구개발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이런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한다면 감면율 초기 3년간은 75%를 적용해주면서 나머지 2년간은 50%를 적용해주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 소규모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이 감면 종류는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면 요건이 앞에서 살펴봤던 1번에서 5번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제외 대상이고 연 환산 수입 금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창업 소규모는 감면율이 50% 또는 100%로 감면 적용받게 됩니다. 이 창업 장소에 따라서 과밀억제권료 바뀌거나 안에서 창업을 했다면 밖에서 창업했다면 100%, 안에서 창업했다면 50% 이렇게 적용을 받게 해주는 요건, 마지막 요건이었습니다. 이런 적용 요건들을 만족을 추가적으로는
감면 신청서도 함께 제출을 하면서 이 중특 감면하고는 다르게 감면 신청서 외에도 별도 감면세액 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감면세액 계산서 여기 옆에 캡처로 가져와 봤는데 이 감면 요건들을 이 위에서 중소기업 등 구분 창업 지역, 그 수입 금액, 최초 소득 발생 과세 연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감면율까지 결정이 됐다면 기본 감면세액을 계산을 하시고 이 밑에 부분에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이제 추가 감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추가 감면율은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을 초과해서 고용할 경우에다가 해당 과세연도에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가 증가를 했다면 해당 과세연도에 증가한 비율에서 50%만큼 추가적으로 감면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이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창업감면에 녹아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특법의 특징인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여부는 132조에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6조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지만 그 밑에 단서 조항이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보시면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해놨습니다. 가목에 보시면 제6조 1항 또는 제6항에 따라서 법인세 100%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면 최저한세 적용 제외이고 그 나목에 보시면 제6조 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 이 부분은 추가 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녹아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100% 감면받거나 아니면 고용증대 부분에서 추가 감면을 받는 부분은 최저한세 적용 제외, 최저한세보다 더 많이 그 감면을 적용해도 괜찮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농특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비과세 항목의 제6조 창업감면도 열거가 되어 있어서 창업감면 역시 농특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복지원 배제 항목을 127조에서 다시 살펴보시면 127조의 4항과 5항에 비슷한 내용으로 중특감면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여기서 다른 부분만 제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면 마찬가지로 타 감면과 중복 적용에 불가하다는 걸 5항에서 살펴보실 수 있었고 그 4항에 중복 적용할 수 없는 세액공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면 마지막에 후단에 단서 조항으로 다만 제6조 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 7 고용증대 세액공제 현재는 29조의 8로 개정이 됐는데 29조의 8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창업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은 고용 관련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서 중특감면하고 거의 유사하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이 부분과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강의는 모두 내용을 마무리했으나 마지막으로 2024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에 창업감면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고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법 개정안에서 고용증대 부분의 중복지원 배제 개편 사항이 포함이 됐는데 현재는 고용증대 추가 감면분만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개정사항에서는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아예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업감면 자체에 대한 개정 내용은 간단하게 신성장 서비스업이 적용기한이 종료된다 라는 점과 그 다음으로는 제일 큰 감면율 부분에서 큰 개정사항일 것 같은데 수도권이라는 개념을 창업 감면에도 가져오면서
원래 중특 감면에만 있었던 수도권 개념을 창업 감면에도 적용을 하면은 이 중간 부분에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 밖이더라도 수도권 아니라면은 감면율을 25%만큼 더 줄여서 적용해주겠다라는 개정사항이 25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게 큰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증대 추가 감면율을 100%로 개정될 예정이고 감면 한도가 5억 원으로 신설되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24년 이후에 개정되는 세법 개정안을 다시 살펴봐야겠지만 창업 감면이 그만큼 많이 적용되는 감면이다 보니까 이런 개정사항들은 미리 예측을 해두고 실무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강 창업 감면 등 세액 감면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